자,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곱셈 방법들을 잠깐 좀 요약을 만약에 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2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세로셈을 먼저 할 수 있겠죠. 5, 2, 10 하고 1 올라가죠. 그 다음에 5, 3, 15 하면 1, 6, 그 다음에 1이니까 32 이렇게 해서 480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곱셈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격자 곱셈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단원에서도 격자 곱셈이 나오는데 격자 곱셈은 어떻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이렇게 두 칸 두 칸에 격자를 만들고요. 위에다가 32, 1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긋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2하고 1이 곱해졌으니까 2일은 2, 2일은 2, 0, 2 이렇게 되고요. 2, 5, 10이니까 1,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1은 3이니까 여기는 0, 3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3, 5, 15니까 여기는 1, 5 이렇게 써서 여기는 대각선끼리 더하는 거죠. 여기는 0, 그 다음에 2, 1, 3이니까 여기는 1, 5니까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0, 3, 1이니까 여기는 4. 그래서 여기는 0이니까 0 해서 여기는 480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격자 곱셈이었습니다. 격자 곱셈의 장점은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로셈을 하면 받아올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격자 곱셈의 장점은 그런 실수를 줄여서 계산할 수가 있다. 단점은 격자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했던 곱셈 방법이 두 배로 절반으로 곱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2 곱하기 15 이러면 5로 끝나는 녀석은 두 배를 하고 짝수로 끝나는 녀석은 반으로 줄이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15를 두 배를 하면 30이 되는데 원래는 15를 32번 더하는 건데 15가 30이 됐으니까 반만 더하면 되죠. 16번. 이거 한 번만 더 해주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는 60이 되고요. 여기는 반을 줄이면 8. 그래서 6, 8, 48에다가 0을 붙이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3학년 1학기 교과 사고력에서 배웠던 방식은 덧셈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32 곱하기 15는 어떻게 하면 되죠? 32가 일단 10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3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가 5개가 있으면 10개의 반이니까 320의 반, 160을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8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원리가 요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덧셈을 하는 건데 이제 곱셈을 하느냐, 덧셈을 생각해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게 요런 곱셈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때는 어떤 때라고 했죠? 10, 20, 30 이런 숫자에 뭐 가까운 수가 곱해질 때 예를 들면 뭐 32 곱하기 9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2 곱하기 10, 10개에서 빼기 32 한 개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0 빼기 3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이나 20이나 30이나 이런 수에 가까운 수가 곱해질 때는 이 방식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다른 곱셈 방법이 고대 이집트 곱셈 방법이 있었죠. 고대 이집트 곱셈 방법은 그게 편리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곱셈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 배경 지식을 아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한 4가지 방법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격자 곱셈과 그 다음에 인도의 베다 곱셈에서 사용되는 도형을 이용하는 곱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너도 할 수 있어 곱셈 19단. 자, 우리는 곱셈 9단, 99단까지 외우죠. 9981, 곱셈 99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좀 상류층에 있는 학생들은 그 곱셈을 19단까지 외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19단을 외우죠? 9단까지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19단까지 외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9단을 인도 베다에서는 도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외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9단이 되기 전에 99단은 어떻게 일단 외우는 손가락 곱셈법으로 외우게 됩니다. 먼저 이제 8과 8이 맞닿았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맞닿은 손가락 위쪽에 있는 손가락은 서로 곱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여기에 손가락이 2개가 있죠.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이 2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 2개를 곱해서 2는 4 해서 이게 1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맞닿은 손가락까지 합쳐서 여기는 3개가 있고요. 여기도 3개가 있죠. 그러면 3 더하기 3을 해서 이게 10의 자리로 가는 곱셈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아, 이게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9구단을 완전하게 다 외운 친구들은 굳이 뭐하러 이렇게 8864인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할 거고, 9구단을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오, 저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거는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9구단은 그냥 외워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88, 64, 78, 56 이렇게요. 자, 7, 9를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 위에는 손가락이 3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손가락이 1개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 해서 1의 자리로 간다는 거고요. 손가락 붙어있는 손가락 합쳐서 여기는 2개, 여기는 4개가 있네요. 그러면 2 더하기 4 해서 어떻게 6 그래서 7, 9, 6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뭐 이게 쉬운가요? 쉽다고도 할 수 있고 어렵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요거는 참고로 옛날 그 인도에서는 그 사망 1학기 때 고대 이집트 곱셈 방법을 소개해 준 것과 같이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손가락 곱셈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단을 어떻게 외웠는지 도형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 곱하기 13을 이제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10하고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하고 3이 있습니다. 그러면 10하고 10하고 만나면 되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 될 거고, 10하고 8이 만나면 10 곱하기 8에서 80이 될 거고, 3하고 12이 만나면 10 곱하기 3에서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 3, 24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개의 이 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10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10이 10개, 8개, 3개 합치면 어떻게 되죠? 18개에서 3개 해서 21개가 되고 21 곱하기 10 해서 여기는 21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 배다고 옵션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18에다가 3을 더하면 21이니까 거기에 210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을 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요 밑에 있는 칼이죠. 83, 24. 요 밑에 있는 칼. 그래서 83, 24를 더해주면 바로 19단은 계산을 할 수 있다. 19단까지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17에다가 2를 더하면, 5를 더하면 22가 되고, 여기에 1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7, 5, 35, 이렇게 해서 25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덧셈을 이용한 곱셈, 15가 나왔기 때문에, 덧셈을 이용하면 15가 10개 있으면, 17이 10개 있으면 170이죠. 그 다음에 17이 5개 있으면 요것의 반이니까 8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5, 5하고 1 올라가서 255. 똑같네요. 그죠? 자, 요렇게 인도의 배다 곱셈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곱셈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 원리는 나중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12에다 6을 더하면 180이죠. 18에다가 0 곱하기 10을 하니까 플러스 2, 6, 12 해서 19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16을 10번 더하면 160이죠. 그 다음에 16을 2번 더하면 16 더하기 16, 32죠. 그러면 192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4 더하기 8은 22. 그러면 220이네요. 요것도 위에 거랑 똑같네요. 플러스 4, 8, 32 이렇게 해서 252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뭐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검증해 볼까요? 이거는 2배로 절반으로 해서 그 세로셈을 하는 방식을 택해 보겠습니다. 자, 2배로 하면은 여기가 7이 되고요. 절반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2배로 하면 36이 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7 하면은 7이 76, 42 이하고 4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73, 21 그러면 252. 딱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16에 1을 더하면 17이죠. 그러면 170이 되고요. 더하기 6, 1은 6 해서 176이 되는데, 요거는 덧셈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16이 10개 있으면 160이죠.
다음에 16이 한 개 있으면 16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176.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볼까요? 17에다가 2를 더하면 19죠? 그러면 190 더하기 7, 2, 14 이렇게 해서 204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해보면 17이 10개 있으면 170입니다. 그 다음에 17이 2개 있으면 17 더하기 17이니까 34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204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19 더하기 9는 얼마죠? 28이죠. 거기에 0을 붙여주고 280. 그 다음에 99, 81 이렇게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6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20개에서 한 개를 빼는 방식을 취해봅시다. 190이 있고요. 10개면 20개면 380에서 한 개를 빼주니까 19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161이 나오죠. 자, 신기하죠? 자, 이런 곱셈 방법으로 인도 상류층 학생들은 인도 베다 곱셈 19단까지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곱셈 방법이죠? 이거 그 1학기 때 배웠던 거네요. 그죠? 10번에서 한번 빼주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이거는 그 뭐죠? 10번에서 한 번 더 하는. 그러니까 어떤 수를 곱할 때 10이나 뭐 10이나 100이나 뭐 20이나 이런 그 어떤 수의 근처 가까운 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할 때는 뭐를 한다? 덧셈을 이용해서 10번, 100번 여기에서 빼주는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곱할 때는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72가 10번 있는 것에서 빼기 72를 한 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20 빼기 72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죠? 648 맞죠? 맞죠? 64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는 바로 쓰기 이런 식을 이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0번에다가 11번이니까 10번에다가 한 번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340 더하기 34 덧셈이 훨씬 편하네요. 374 이렇게 나오겠고요. 요거는 100번에서 한 번을 빼는 거죠. 그러면 6300 100번에서 빼기 63 이래서 6237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0번에서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그럼 2700에다가 더하기 27 하면은 2727 이렇게 덧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덧셈과 뺄셈을. 자, 요거는 8번이니까 10번에서 460에서 2번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46 더하기 46이 90이죠. 91을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368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아이는 10번에서 2번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10 10번 더하기 2번 하면은 62가 되죠. 따라서 372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0번에서 2번을 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2600에서 2번을 빼줍니다. 26이 2번이면 52가 되겠죠. 이걸 빼주면 2548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아이는 100번에서 2번 더하는 거네요. 그럼 1700에다가 더하기 2번 34. 그러면 1734 이런 식으로 덧셈을 이용하면 쉽게 곱셈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10이나 100이나 뭐 20이나 이런 거에 가까운 경우에는 덧셈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짝을 지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덧셈이 많은 경우에, 덧셈이 굉장히 많아서 덧셈하기 힘든 경우에 짝수계라면 이렇게 짝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연속수라면 똑같은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11, 11. 그 다음에 홀수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더하니까 6이 되네요. 가운데 수의 2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5가 이 아이한테 2를 주죠. 그러면 이게 3으로 바뀌고 여기도 3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 아이한테 1을 주면 여기도 3으로 바뀌고 여기도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가 총 5개 있는 가운데 수와 총 개수만큼을 곱한 것이 합이 된다는 거죠. 짝수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짝을 지어서 개수의 반. 왜냐하면 2개씩 짝을 지으니까. 그죠? 자, 일단 그러면 개수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연속수의 개수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기다, 여러분들 노트에다 좀 정리를 하세요. 자, 첫 번째, 연속수의 개수. 자, 연속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면,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3, 4, 5, 6 이러면, 그러면 보통 3에서 6까지다. 그러면 6에서 3을 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6에서 3을 빼면 3개밖에 안 되는데 여긴 4개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1, 2, 3, 4, 5, 6이라고 하면 전체가 6개인데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그래야지 4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수를 빼줘야 되는데 첫 수를 뺐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많이 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수에서 끝수 빼기 첫 수를 한 다음에 뭐를 보정해줘야 된다고요? 더하기 1을 해줘야지만 연속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는 수의 개수. 규칙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차이만큼이 똥똥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수에서 빼기 첫 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누기 차이를 해줍니다. 차이가 30 늘어날 수도 있고 20 늘어날 수도 있고 40 늘어날 수도 있죠. 나누기 차이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방식으로 개수를 구합니다. 요거의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눗셈이 익숙해지고 혼합계산을 배우고 나면 5학년 1학기 첫 단원이 혼합계산입니다. 그래서 혼합계산을 배울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속수네요. 그죠? 그러면 16 빼기 7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1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개면 짝수개죠. 그러면 짝을 지어야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23, 2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3이 10개인데 2개씩 짝을 지었으니까 5쌍. 그래서 이 아이는 115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요거는 개수가 어떻게 되죠? 일단 개수 공식을 먼저 써야 되죠. 여기도 개수 공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4 빼기 1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여기가 20이니까 23개 홀수개네요. 그럼 가운데 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가운데 수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누면 가운데 수가 나옵니다. 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넘기면 두 개를 짝을 지으면 중간수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6이 되고요. 중간수가 그러면 23이 되겠죠. 반이니까. 근데 개수가 23개니까 곱하기 23 이렇게 해서 529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개수 공식은 이렇게 17 빼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2씩 늘어났으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16이고요. 나누기 2를 하면 8이 되고 따라서 9개 이렇게 되고요. 그럼 홀수개니까 어떻게? 짝지어서 반. 자, 18이니까 반은 9가 가운데 수가 되겠고 개수가 9개. 그래서 9, 9, 81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요거는 30 커지네요. 그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 38 빼기 5. 그 다음에 나누기 3. 그러면 33이니까 11이 되겠네요. 거기에 더하기 1 하니까 1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짝을 지어서 그 개수의 반, 2개씩 짝 지으니까요. 그러면 38하고 5를 넣으면 43이죠. 43 곱하기 이 개수의 반, 6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40에다가 258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씩 늘어나네요. 그죠? 자, 5씩 늘어나면 어떻게? 개수는 53 빼기 13, 40이죠. 나누기 5, 그럼 8이죠. 더하기 1. 요 경우에는 사실 개수를 다 세어봐도 됩니다. 13, 18, 10단위에 2개 나오고 23, 28, 20단위에 2개 나오고 33, 38, 3개, 43, 48, 4개, 그 다음에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9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홀수개니까 2개 짝을 지어서 짝 지은 것의 반, 66이네요. 반은 33. 그 다음에 개수만큼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297이죠. 자, 일단 곱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뒤에도 또 다른 곱셈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곱셈은 다양한 곱셈 방법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셈을 활용하는 이런 합. 자,
굉장히 많은 개수의 합을 구할 때는 뭘 이용하는 게 좋다고요? 곱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곱셈을 이용할 때 어떻게 곱셈을 이용할 수 있죠? 덧셈인데 곱셈을 이용하려면 똑같은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수를 만들려고 보니까 규칙이 있는 수들인 경우에는 짝을 지으면 좋더라. 그래서 어떻게? 짝수계인 경우와 홀수계인 경우를 나누는 거죠. 짝수계라면 짝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짝이 두 개씩 짝을 지었기 때문에 개수의 반만큼만 곱해주면 되고요. 홀수계인 경우는 이렇게 수를 주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가운데 수가 전체 개수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꼭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수는 어떻게? 끝수 빼기 첫수 더하기 1인데 차이가 1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2식, 3식, 4식 뭐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늘어날 때는 끝수 빼기 첫수에다가 나누기 차이를 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된다. 이해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